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버섯은 인체의 면역세포의 80%가 몰려있는 점막의 면역체계를 가장 건강하게 하는 식품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맨 위쪽 선은 암세포가 에스트로겐을 받고 점점 급진적으로 자라나는 속도가 빨라져서 한 10배 빨라집니다. 이번에는 버섯가루 농도를 높이면서 넣어주었더니 점차 암세포가 거의 자라지 않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버섯은 흔한 버섯이지만 매일 100g씩 일주일만 드셔도 면역력이 현저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요즘 공기가 너무 나쁘죠. 그래서 호흡기 알레르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버섯은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해 만성염증, 암 및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갈수록 나쁜 공기로 인해 인체의 면역체계가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알레르기 유발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인체의 면역 과잉 반응을 일으켜 많은 염증과 수많은 질병을 양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의하면 나쁜 공기로 인해 생기는 호흡기 알레르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자, 여기 도표를 보시죠. 알레르기성 비염은 1998년에 비해서 2022년에는 21.2배나 늘어났습니다. 이 알레르기성 원인 물질이 많아지면 우리 면역체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 미세먼지, 오염물질, 박테리아, 세균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또 음식물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수많은 항원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면역체계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에 대해 항체를 과잉으로 생산하게 되고 면역 과잉이 일어나면서 많은 염증과 그로 인한 암 등의 질병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공기가 나쁘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호흡기, 입안, 소화기관, 눈 등에는 점막 면역체계가 있는데 이 점막의 면역체계가 건강하면 질병에 잘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버섯은 인체의 면역세포의 80%가 몰려있는 점막의 면역체계를 가장 건강하게 하는 식품입니다. 점막을 덮고 있는 상피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성 물질, 공기 알레르기 물질,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 등이 몸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1차적으로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점막의 상피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점액층에는 여러 가지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분비형 면역 글로불린 A, SIgA라고 하는 이 물질은 체액이나 점막 상피의 분비물에 있는 주요 면역 글로불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막 표면 면역체계에 있어서 가장 우세한 항체입니다. 그런데 분비형 면역 글로불린 A를 높여주는 버섯이 바로 양송이 버섯입니다. 2012년에 나온 연양저널에 소개된 아가리쿠스 디스포루스 흰 양송이 버섯을 식이로 섭취하면 건강한 지원자의 타액 면역 글로불린 A 분비가 촉진됩니다 라는 논문을 보면, 이 논문을 보면 점막 표면에서 분비형 면역 글로불린 A 분비를 촉진하면 점막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양송이 버섯이요. 건강한 실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100g의 데친 흰 양송이 버섯을 섭취하게 했더니 1주차에 타액 침 속의 면역 글로불린 A 분비율이 53%가 증가했고 2주차에는 56%가 증가한 뒤에 이제 버섯을 안 먹고 일주일이 지난 3주차에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뒤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흰 양송이 버섯 섭취는 분비형 면역 글로불린 A의 분비를 크게 가속화하여 점막 면역 개선에 대한 잠재적인 건강에 이점을 나타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험자들은 흰 양송이 버섯을 섭취하면 이 점막 조직의 분비형 면역 글로불린 A 분비를 늘려서 많이 생산해서 점막 면역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2년에 나온 식품화학지에 나온 다음 논문에는 양송이 버섯이
함영증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나온 또 다른 논문인 식용버섯에 함유된 페놀성 화학물의 항산화 특성이라는 논문을 보면 야생버섯 6종류와 재배버섯 2종류를 가지고 총 8종의 버섯을 가지고 항산화 특성을 했더니 그 중에 어떤 버섯이 제일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흰 양송이 버섯이 가장 염증을 잘 제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버섯에는 페놀릭 성분과 플라보이드가 풍부하여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연구 자료에 보니까 이 버섯은 항염증제, 항종양제, 항균제, 항산화제, 항바이러스제 등의 역할을 합니다. 또 항알레르기, 항동맥경화 효과가 있습니다. 2006년에 나온 흰 양송이 버섯의 식물 화학물질의 항방향족 효소 활성이라는 논문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유방암 세포를 패트리 접시에 배양을 한 다음에 에스트로겐을 넣었더니 유방암 세포가 10배나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흰 양송이 버섯 가루를 넣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양송이 버섯 가루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암세포 성장이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맨 위쪽 선은 암세포가 에스트로겐을 받고 점점 급진적으로 자라나는 속도가 빨라져서 한 10배 빨라집니다. 이번에는 양송이 버섯가루 농도를 높이면서 넣어주었더니 점차 암세포가 거의 자라지 않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여성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도 양송이 버섯이 특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면역체계가 예민한 분들에게 특별히 좋은 음식이 버섯입니다. 버섯이 건강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의학적 효능과 영양학적 효능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점점 애호식품이 되고 있습니다. 버섯은 영양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보면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버섯 재배가 세계적으로 보면 10년 단위로 배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나온 의학 및 예방지에 나온 아쿠리쿠스 비스포루스 흰 양송이 버섯의 식물 화학물질의 향방향족 효소 활성이라는 논문을 보면 흰 양송이 버섯은 아로마타제 활성과 에스트로겐 생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유방암 억제제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로마타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유방암을 가진 분들은 몸속에서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변화되면서 에스트로겐 생합성이 늘어나서 암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로마타제는 이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 아로마타제입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니까 암에 좋다는 파, 샐러리, 당근, 녹색 피망, 브로콜리, 시금치, 양송이 버섯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식품이 유방암 세포를 가장 잘 억제시키는가 봤더니 흰 양송이 버섯이었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도 여러분은 양송이 버섯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송이 버섯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대는 공기 오염과 먹거리 오염으로 인해서 인체의 면역체계가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체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알레르기, 암 등의 질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에 이렇게 많은 오염 물질이 들어와도 흰 양송이 버섯을 먹으면 분비형 글로불린 A가 점막에서 분비가 늘어나면서 우리 체내의 오염물질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버섯에는 영양도 풍부하지만 항암, 함령, 항산화 효과 등을 가진 생리활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엽산 결핍성 빈혈의 개선에도 아주 유효하고 현기증 완화에도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럼 양송이 버섯은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일일 섭취량은 5개 이내가 좋습니다. 약 125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섯을 드실 때는 버섯에 독성이 있고 박테리아가 기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몸이 냉한 사람은 과다 섭취를 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흰 양송이 버섯 즐겨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